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오늘 찾아가는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박명섭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달도 알차게 잘 보내셨죠? 저도 알차게 잘 보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 찾아가는 세미나를 통해 기회가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뉴스킨을 만나서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보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께 오늘 이정욱 사장님의 강의가 좋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뉴스킨 스토리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정욱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정욱입니다.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해 온 지가 어느덧 20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뉴스킨으로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뉴스킨으로서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뉴스킨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오랜 세월 한결같이 뉴스킨의 삶을 사시면서 멋진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선배 사업자들이 계시다는 게 진짜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세미나를 안 한 지가 10년도 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귀한 자리에 주말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긴장되고 떨려요. 자, 화면 공유하고 준비한 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떨리네요. 네, 제 전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 제가 초창기에 교직을 사퇴하고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다는 게 주변 분들에게는 되게 의외의 일이고 어, 좀 쇼킹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제 어머니는 내 죽고 나서 해라 이러면서 농약병 들고 협박까지 하셨을 정도로 20년 전에는 뉴스킨 사업이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직을 사직하고 뉴스킨 초창기에 어떤 분이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에피소드 이분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교원 자격증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제게 합니다. 혹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왜 교사를 그만두고 뉴스킨을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시나요? 그분들의 질문의 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분들에게 교직은 선망의 직업이고 뉴스킨은 가치를 전혀 몰라서 하찮게 여기신다는 이미지가 느껴져요.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생각이 읽혀져서 선뜻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농담처럼 혹시 제가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드려요. 제가 엄청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직업을 그만두고 또는 자격증이 있으니 다시금 교직 생활을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스킨을 사랑하고 뉴스킨 사업을 하는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계속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18년간 했던 제 교직 생활은 큰 어려움도 없었고 제 적성에도 맞았고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제 자신을 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저는 교사예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학교 다닐 때 꽤나 똑똑했겠군. 그리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존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가
참 편리했고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왜인지. 그러면은 제가 원했던 게 엄청난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생을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께 조금 넉넉한 용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가족들이랑 동남아 정도로 가족 여행이 떠나고 싶었고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던 딸에게 그 수입하고 상관없이 네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응원하고 싶은 엄마였었고요. 그리고 나름 그냥 잘하고 있었던 작은 딸아이에게 짧은 방학이라도 이용해서 짧은 어학 연수라도 보내주고 싶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 현실은 월급날마다 엄마 용돈,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봉투에 담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엄마 용돈을 맨 먼저 줄이고 그러는 현실이 좀 서글펐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하는 딸아이에게 음악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음악은 취미로 하는 거야. 절대적 재능이 필요한 거거든. 이렇게 아이의 꿈을 응원하지 못하는 저를 봤어요. 그 이면에는 음악을 공부하면 엄청나게 돈이 든다라는 현실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은 딸아이에게는 그냥 좀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그 학원을 보내면서 영어는 열심히 해둬야 돼. 어학 연수를 안 가도 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아자아자. 이런 정도의 현실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그냥 싫었을 뿐이에요. 자,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가 늘 두렵고 불안해야 했던 걸까요? 이걸 나이표라고 합니다. 21살에서부터 30살 정도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내가 특별히 취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1살부터 60까지는 적어도 이 30년 동안에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61살부터 100살까지 어쩌면 120세도 사는 이 시대에 이 기간들에 대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삶을 살면서 이 기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이표를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요. 내 나이는 어디쯤에 있나 한번 보시기를요. 저는 이 현실 감각을 가졌던 시간이 40 이때였습니다. 제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왜 나는 열심히 살고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부분에서 결핍이 느껴지지라고 의심했던 시간들이에요. 자, 나이표를 보시고 내 나이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문점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세에서 60세,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인 거죠. 길어야 3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 60세에서 100세, 적어도 40년이라는 내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할 노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잡은 계산은요, 그냥 최소한 목숨 유지값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했습니다. 30년 동안 벌면서 누리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요. 60세에서 100세까지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최소한의 계산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요, 주거비. 집에는 전기세, 수도세, 냉방비, 난방비, 재산세 꽤나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까이거 뭐 나이 들어가지고 좋은 집 아니면 어때?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거를 2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건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통신비. 나이 들어도 전화기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TV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만 원 정도. 두 사람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통신비 10만 원을 잡았고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자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근데 60세에서 7, 80세까지 이런 삶을 산다는 건 되게 원하는 삶이 아닌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교통비 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어디 뭐 안 다녀야 되는 거겠죠. 식비. 하루 세 끼 먹을 때 세 끼에 10,000원이라면은 커피 같은 사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커피값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냥 딱 먹고 사는 거. 그걸 30일로 하면은 30만 원. 두 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6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외식 한두 번 하면 이 정도 금액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품위 유지비. 이거 참 타협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10살 된 손녀와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손자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입학할 때 아이에게 할머니가 물론 밥도 사주고 이러지만 너에게 영어 그 화상 수강권을 선물을 할게 하고 아이에게 화상 영어 수강권을 끊어줬기 때문에 인간관계값 5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자, 그리고 치약, 칫솔, 샴푸, 세제, 스킨, 로션 나이 들어도 이런 것들은 생필품은 사용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는 제외를 했어요. 그냥 보험 들어놨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도 합하면은 150만 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사는 삶이 과연 원하는 삶일까? 그래도 골든타임 30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요 정도만 노후를 준비하자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월 150만 원으로 사는 삶,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이면은 그것도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자, 1년 동안 1,800만 원으로 최소한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써야 되니까 40년 동안 사용할 걸 계산하면 7억 2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30세에서 한 60세 정도 이 나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7억 2천만 원 정도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가 상승률요. 제가 20년 전에 뉴스킨을 시작할 때 영화값이 4,000원,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아가야들하고 영화를 보는데 그 왜 아바타를 봤거든요. 3D로 보는데 4배, 5배로 뛰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을 10년 만에 최소 2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은 이게 10년 후면은 내가 7억 2천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4억 4천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10년이면은 3배, 21억 6천, 3배 이상 모아놔야 될 거예요. 최소 그냥 3배 정도로만 잡고요.
앞으로 30년 후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21억 6천만 원 정도를 골든타임 30년 동안에 21억 6천만 원 정도를 저축하시면 됩니다. 21억 6천을 30으로 나누면은요, 한 달에 최소 600만 원 정도를 저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저는 이게 제 삶이라는 거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열심히 일해도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 5년 후, 10년 후 어떤 대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내가 아는 어떤 이도 혹시 나처럼 양치질을 할까? 머리도 감을까? 샤워도 할까? 팩도 할까? 옷도 세탁할까? 설거지도 할까? 생리대도 사용할까? 어쩌면은 칼슘제나 비타민 등 영양제 1개나 2개를 아이나 가족이 먹고 있을 수도 있을까? 그들도 건강하고 싶을까? 그것들을 만들어서 쓸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사서 쓸까? 여기에 대안이 있다면은 제가 발견했던 대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모두가 사용하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이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겠죠. 그래서 뉴스킨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라면 내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4사람 정도에게 정성껏 전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도 나처럼 필요하고 정말로 효과적이고 좋은 거를 찾고 있다면 그들도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그들 주변에도 서너 명이 브랜드 체인지를 해나간다면 이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들이 왜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것. 이랬을 때 나에게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20여 명의 소비자 군단이 확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이 무점포 대리점 투자하지 않고 이 무점포 대리점으로 월 20만 원 정도 쓰는 20명의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대리점 보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킨의 보상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게 아니더라도요. 나처럼 내가 대리점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대리점 5개를 1, 2, 3, 4, 5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이거를 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보상이 5%이기 때문에 이들도 각각 100만 원을 벌어가는 거고 이분들도 100만 원을 벌어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하는 5분이 100만 원씩을 벌어갑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이들이 이 사람을 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명씩 5명이 후원이 되었기 때문에 25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20만 원씩을 받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추가 소득이 권리 소득이 발생을 해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똑같이 3대, 4대, 5대, 6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5개씩이 내려가는 이 125개의 대리점을 만드는 방법이 내가 5개를 후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 파트너 김미경 사장님도 또 5개를 후원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후원을 했는 금액이 2,500만 원이 되고 누적돼서 받기 때문에 3,2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소득이 가능한 보상이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 목표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거, 3,20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던 저의 Y였어요.
무한한 재정적 자유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누군가의 능력이 합해져서 시간적 여유가 가능한 일이 뉴스킨의 보상의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뉴스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권을 바꿀 때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 수십 개국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동남아 여행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교직생활 18년, 뉴스킨을 했던 20년, 여권 몇 개가 이렇게 준비될 만큼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여행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뉴스킨을 하세요. 여행이라는 게 시간과 재정적 자유가 동시에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다녔던 나라 중에 내 아이의 꿈도 제대로 응원하지 못했던 못난 엄마는 이제는 제 삶의 영역이 뉴스킨 덕분에 커져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이 연예인들하고 봉사활동을 떠날 수도 있게 됐어요. 말라위라는 나라, 잠비아라는 나라, 중앙아프리카 이곳을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게 됐고 진짜 뭐 마음이 깜깜하기도 했었죠. 이곳을 다녀오면서 제 삶의 인생의 또 많은 부분이 변화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봤던 코끼리 가족은 자유롭고 감히 범접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서커스단에도 코끼리가 묶여 있죠. 아기 코끼리 때 엄마를 찾아서 말뚝을 뽑고 이 작은 말뚝 묶여있던 코끼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사육사의 날카로운 채찍에 맞다 보니까 이 코끼리는 더 이상 말뚝을 풀러놔줘도 돌아갈 어딘가로 갈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많은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의 채찍을 맞다 보니까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겠다 또는 나의 꿈은 이런 거였어 라는 거를 내려놓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한계와 같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제 유일한 한계, 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교직 생활밖에 안 해봤었고 판매 누군가에게 할 수 없고 이런 제 한계를 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유일한 그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기로 결정했던 그게 뉴스킨을 선택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비아라는 분이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할 때 그때 아프리카는 비가 오지 않아 갖고 가뭄에 시달려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사 굶어 죽어 가고 있었죠. 그랬을 때 그들은 충분한 양의 곡식을 나눠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씨앗 한 바가지씩을 나눠주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마을에서 끝이 나서 이웃 마을에는 나눠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모금 활동을 했고 몇 개월 후에 아프리카를 다시 돌아갔을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씨앗을 나눠줬는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은 트지 않았어요. 여전히 먹을 게 없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 씨앗이 삭만 트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마을은요, 어떻게든 버텨냈고요. 그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저는 마흔에 사막 같은 내 인생에서 뉴스킨이라는 오아시스가 되어줄지도 모르는
그 뉴스킨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꿈이며 희망이며 그들의 고단함을 모아서 나의 고단함을 모아서 삶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희망처럼 품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그러했듯 또는 수많은 10수년째, 20년째, 30년째 뉴스킨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 지극히 평범한 나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뉴스킨은 희망의 씨앗인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삶의 푸른 숲을 일구어낼 수 있는 오아시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우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30분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빨리 끝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아, 될까요? 아, 사장님께서 교사를 하시다가 지금 뉴스킨 사업을 20여 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쯤 동료 교사였던 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많죠. 예, 그분들의 삶과 사장님의 삶을 비교를 해보고 또 사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그거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파트너 한 분하고 뉴스키너인 분하고 새로운 분하고 그 미팅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 파트너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고객 중에 교사가 있다고. 곧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하고 저 이종욱이라는 사람하고 뭔가가 다르대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생각이 젊고 뉴스키너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제부터 인생은 시작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젊은 생각을 갖고 있대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청춘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그냥 삶을 영위할 생각만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놓아져 버린 상태래요. 제 주변은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미래를 그냥 진짜 아끼면서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수많은 여행들을 계획하고 있고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응원할 수 있는 뉴스키너인 제가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내 인생은 다 살았어. 이렇게 하고 진짜 끝날 날을 기다리면서 사시는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리더 사장님들 보면 매일매일 꿈꾸시잖아요. 그게 저희의 미래라서 더 심장 떨리는 뉴스킨 비즈니스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 해드렸는데 정말 너무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셨고 또 뉴스킨을 통해서 한 20년 정도의 삶을 사신 이후에 느끼는 그 삶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주셔서 너무 또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종호 사장님께서 만나신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오전에 찾아가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초대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